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대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꿈꾸며 노력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방사선학과를 전공하고 5층짜리 정형외과의 방사선사로 취직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제가 IT 분야에 취직하여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6년의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매우 좋아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결혼 생각을 공유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동강도가 세고 착한 우리 선우가 유진이를 조금 닮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선우는 조금 소심하고 욕심도 없어서 걱정스럽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해. 내가 우리 유진이만 믿어줘. 아들보다 더 단단한 예비 며느리로 봐주길 바란다. 얼마나 나를 기특한 눈빛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와 제 소득 격차가 꽤 큰 편이었거든. 프로젝트 하나라도 시작하면 악착같이 잘 해내려고 하고 진급 욕심도 없지 않았어. 네, 그럴게요. 어머니, 선우는 꿈이 돈 많은 한랑이라던데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해 어머님도 몇 번 들으셨죠. 아이쿠, 선우가 맨날 회사 가기 싫다고 얼마나 난데없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맞아, 나는 로또 당첨되는 게 꿈이야. 근데 이게 뭐,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다 꿈꾸는 게 아니겠어? 어디선가 돈이 퐁퐁 떨어지면 좋겠다. 그 놈아, 꽁돈만 꿈꾸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날라리질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못 살아. 나중에 유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지? 너 남자는 어쩌면 욕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결혼은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다른 남자들과 다르잖아. 거칠거나 욕하지 않잖아. 그런 남자는 결코 못 만나. 알겠지? 어머니, 난 순한 사람이 좋아. 그렇게든 저렇게든 괜찮아. 사실 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았어. 내 주장이 좀 세서 선우가 항상 맞춰주고 받아줬어. 어차피 그 놈은 맞춰준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집신도 짝이 있다고 했지만 선우는 집신이야. 근데 우리 유진은 그딴 거 없어. 김선우, 어쨌든 결혼해도 유진이만 속썩일 수 없다. 내가 정말 지켜볼 테니까. 아이고, 말라 나 애들 밑에서 얼굴 못 드는데. 알았다. 이 정도면 좀 하고 알 것 같아. 유진아, 그놈 뭐가 좋은 거야? 내가 나왔는데도 모르겠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은 순해서 좋아. 걱정 안 하셔도 돼. 알았다. 그럼 다행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길지 늘 고민했는데 이제 마음 놓을 사람이 있으니 좋아. 학교 다닐 때도 시험 공부는 다 유진이가 시켜. 앞으로도 우리 선 잘 부탁할게. 원래 남자는 커도 애니까. 옛말이 그대로 맞더라. 나도 선우 아빠랑 결혼했을 때 그랬었어. 뭐야, 아빠도 거기 있었어. 에이, 엄마가 맨날 누구 닮았냐고 물어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그 특징을 받았다. 아버지도 적당히 벌고 적당히 둔다는 것을 마음이 편하게 최고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내 성격은 꼼꼼하고 다양한 것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선우를 그렇게 신중하게 챙기는 것 같다. 하지만 회사에 다닐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욕심도 있는 것을 원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사람은 그렇게 타고난 것이다. 그래도 선우가 정말 잘 챙겨주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앞날을 생각하여 미리 절친할 것 같지요. 감사했다. 나는 실제로 기대 시어머니가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느낌이 들었어. 그 이후도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엄청 이뻐한다. 다들 나를 예비 시어머니와 친한 것에 부러워한다.
때때로 어머님은 나만 따로 부르셔서 식사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서 기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식사 중에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배드민턴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때 우연히 예비 시어머니도 배드민턴을 좋아하시고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했다. 우와, 우리는 더 닮았군. 동호회를 사준 소개로 들어간 동호회니까 좀 지치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다 좋았어. 거기서 동호회원으로 한 번 있었는데 30년이 지난다면 유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정적이고 부러워할 만한 며느리입니다. 우리 같이 가는 것은 어때요? 날 초대했다고 말하고 데려가면 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취미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 있으니까 30년이면 내가 너보다 뛰어날 거야. 난 정말 잘 칠 수 없어. 걱정하지 마라. 너만 매너가 좋고 교양이 있으면 돼. 주말에는 언제가 괜찮아. 토요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도 있어. 일요일도 있어? 너 시간 맞으면 미리 말해줘. 장소는 체육관이야. 약도 보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초대로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하게 되었어. 모두가 어르신 같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나 약속한 날, 당황스러운 것은 동호회 사람들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였어. 그대로 쓰네. 안녕하세요. 제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같이 하는 것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잘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이 그래 자랑했던 그 자식인가? 아유, 반가워요. 일도 바쁠 텐데 왜 그렇게 남편 챙기죠? 의사 남편이라고 챙긴다고요? 아이고, 예쁘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없나 봐. 완전히 회원님이 복 받았네요. 의사 남편이라니 좋아하나 봐. 선우 말을 듣고 있어요. 의사 남편 챙기시다니 무슨 소리예요? 착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눈치를 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웃었어요. 아유, 제 의사 남편 정말 복 받았어요. 말년에 운이 좋은 인생인가 봐요. 의사들만 해도 좋은데 돈 잘 보내고 며느리도 좋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도 민망하네요. 인사도 대충 나눴으면 운동 시작하죠. 남편이 정형외과 방사선사예요.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들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듯이 제가 제 아이에게 화를 내도 괜찮지만 남이 제 아이에게 화를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인데 거짓말을 한다면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넘겨야겠죠? 그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폐업자가 아들을 다독지 않아요. 의사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쟤를 좋아해주시고 챙겨주시며 잘해주셨는데 그런 거짓말쟁이인 저는 그냥 듣지 않고 넘겨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당황하실지 걱정되어서요. 그날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도 어머님이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셔서 저도 그냥 덮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비 시어머니와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만나시고 상호 동의를 얻은 뒤로는 결혼식 장소도 찾아보고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도 알아보느라 매우 바빠서 실은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주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청첩장 발송 등으로 정말 많이 바빴어요. 모두가 드디어 너희가 결혼하네. 너희가 잘할 줄 알았어? 궁금했었어 라는 반응이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친구들도 남자친구와 함께 감사합니다. 겹친 청첩장 모임이 원활히 끝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루 앞둔 아침, 예비 신랑이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회사 끝나고 잠깐 만날 수 있는데 이야기가 있어서 라고 했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데
너랑 결혼 안 할래 같은 말은 아니었으니까 안 되겠죠. 위약금이 크니까 못못 생각해라고 농담하며 퇴근 후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나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어떤 것을 숨기려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전율이 느껴졌죠. 그러던 중 예비 신랑이 어색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최근 사주를 봤는데 영하다는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주를 봐서 유진이 남편을 잡아먹는다고 했어. 너랑 나는 상극이래. 그래서 너랑 결혼하면 나는 죽을 거야. 단명하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들어오니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난다는 말을 듣고 당장 너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 그런데 나도 그냥 결혼을 생각하니 조금 찝찝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으니 일단은 그냥 지나가자. 갑자기 내일 결혼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하루 전에 찾아와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내게 프로포즈를 안 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가 생각했다. 누가 그렇게 믿으려 할까? 결혼식이 내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강요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 선우야, 너 여전히 몰카를 찍었니? 믿을 만한 것이 언제부터 나왔다고? 야, 거짓말 하지 마. 엄마가 직접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 내가 속아먹은 거야? 너한테 상처를 줄 일이 없게 내가 말하러 왔어. 그 사람이 어쩌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 그것도 하루 전에 알았다니. 정말이야?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조금 더 진심 있게 하던가.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면 미친놈이야. 내일 결혼하는데 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 이런 말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 진짜야. 아니, 어머니가 사주를 봐서 왔다고? 어머니가 사주를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편이었어.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진짜 말한 거냐고 몇 번이나 질문했어.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 하루 전에 차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라고 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생각해봐. 너랑 결혼하면 내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 내 전혀 아픈 게 없는데, 유전병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해? 외로움이라도 느끼게 하려는 거야? 이런 소리 듣고 어떻게 바로 결혼을 하냐고. 나도 사람인데 찝찝해. 미치겠다니까? 정말 너를 잡아먹을 사주를 믿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사주를 언제 보셨어? 우리 결혼식은 내일인데 너 청첩장 안 보냈어. 우리 회사에도 결혼한다고 다 말했는데. 친척들에게도 연락했고 너랑 내 친구들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할 거냐? 사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돼? 아니, 진짜 거짓말이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그냥 놀린다고 말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예비 신랑 얼굴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수상한 웃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수상하다고 말이에요. 진짜 미치겠다. 찜찜해서 결혼은 좀 그렇겠지 않니? 정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랑 연애만 좀 해보든지. 너랑 6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 흔한 타로도 보러 가자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보러 가도 그런 거 다 상술이고 거짓말이라며 계속 말했었는데 이런 내가 언제부터 사주팔자를 믿는다고 했냐? 너 그냥 핑계만 대는구나. 그러지 말아줘.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디 가서 본 사주팔자를 믿는다고 갑자기 결혼을 맹신한다니까. 그런데 계속 물어봐도 예비 신랑이 짜증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 진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 6년 동안 너랑 연애하는 동안 내 수명만 깎아 먹는 거라니까. 나도 살아봐야 할 것 같아.
질척거리지 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수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질척거려고 하냐? 진짜,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실망스럽다.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더는 언급 안 해. 취소 수수료는 내가 알아서 내가 낼 테니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차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현실감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전날 파혼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혼당한 이유가 사주팔자라는 핑계라서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신랑을 따라가서 진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신랑은 사진을 꺼내며 짜증을 내더군요. 신랑은 내가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안 좋아했고 내가 선택한 게 점점 질리게 한다며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못했어요. 흑백 어젯밤에야 알았어요. 이건 태아 초음파 사진이라는 거요. 저는 어떤 여자와 찍은 그런 사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기 초음파 사진이냐며 대답하기 곤혹했죠. 이게 뭐야? 이게 태아 초음파 사진이 맞냐? 이게 뭐야?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어쨌든 이제야 알겠냐? 하룻밤 실수였어. 근데 나는 내가 임신한 여자에 대해 책임져야겠거든. 그래서 너랑 결혼을 끊겠다는 거야.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하냐? 들리는 대로 하봐야 그냥 끝내지. 그럴 필요가 있었나? 아주 솔직히 이해하느라 속이 좀 시원해. 나는 분명히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건 내가 잃어버린 일이야. 하룻밤 만의 실수로 지금 이렇다고 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야. 너를 모르게 바람을 피웠니? 더욱이 하룻밤을 함께한 여자 때문에 나랑 결혼한다는 거야. 내가 짓궂게 했어 주려고 해도 굳이 여기까지 따라온 건 직접적이겠어. 내 마음대로 진실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 이거다. 사실 거짓말이야. 날 비난하지 않도록 일부러 거짓말했다. 내 신중함으로야. 도움이라 해도 무릎으로 해서는 내 정성으로만 좀 해주거나 다름없어. 아이 엄마가 누구였는지 궁금하겠지. 알려줄게. 서격 성형외과 병원장 외동녀 예비 신랑은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 이제 결혼식 전날 파혼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혼당한 이유가 사주팔자라는 핑계라서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신랑을 따라가서 진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신랑은 사진을 꺼내며 짜증을 내더군요. 신랑은 내가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안 좋아했고 내가 선택한 게 점점 질리게 한다며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뻔뻔해지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이 귀까지 걸렸다. 6년 만난 내 앞에서 다른 여자와 찍은 셀카 사진을 보여줄 생각이냐? 지금 이걸 나한테 보여준다고? 진짜 미쳤어. 나한테 예의가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았어? 예의가 밥 먹이냐? 밥은 돈이 먹여주지. 외동딸처럼 말이야. 아, 셀프로 찾아와서 그랬어. 이게 내라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어느 누가 싫다고 쫓아내. 너라면 그렇겠냐? 당연히 너랑 결혼하기로 했던 결혼을 파트 내기로 했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서민이랑 결혼하겠어? 병원장 외동딸 남편만 되면 신분 급상승인데. 아, 이왕 이렇게 까놓고 이야기하게 된 거 전부 이야기할 테니까. 넌 그거 허튼 생각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열심히 잘 살 거라 해야 돼. 거기까지 듣고 나니 저도 무지막지하게 열이 뻗쳐. 예비 신랑 머리채 잡고 미쳤느냐고 난리를 쳤어. 예비 신랑은 머리채 잡힌 채 버둥거리며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 그래도 쉽게 놔주기 싫었어. 그래 내 말대로 열심히 살아주렴. 근데 내 놈이 받을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사람들을 쓰고 일해? 너가 나랑 만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별할 순 없어. 통보를 했지. 그것도 바람 피우며 다른 여자와 애매까지 낳아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는 머리털을 쭉 뽑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휘저어 잡았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엄마였어요. 예비장모라 불러주긴 실례요. 어디선가 예비신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갑자기 튀어나와 제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귀한 아들한테 이제 병원을 맡겨야 할 몸이야.
내가 아무리 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 집 자식에게 손대나. 당장 그 손 내리라. 내가 자나 아니 어머니구나. 내 자식이 귀한 줄만 알고 지금 남의 자식 마음은 할퀴어 놓고도 뚫린 잎이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저와 그는 머리 산발이 된 채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 씩씩 걸어내렸어요. 마마, 어머니가 말씀해보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깍거리며 왜 나랑 결혼 파트너를 물어보냐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냥 여자가 병원장 딸이라서 잘 사는 거야? 그거 하나로 결혼 상대를 바꾼다는 건데? 얘야, 병원장 딸인 줄로 알았어. 그 병원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야. 중국이고 태국이 및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병원에서 수술하느라 지금 수술방이 없어. 돈 써서 모아온 병원이야. 그는 그 여자 얼굴 사진을 다시 또 들이밀었어. 열이 나서 멱살이라도 잡자니 손이 움직이는데 그 여자 얼굴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선우야. 걔 낱말을 그러다가 이해가 눈이 돈다. 깽판이라도 치고 싶어 이해해도 나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질척거려도 사주 핑계를 댔어야 할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주팔자가 상극이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자식 결혼식에 깽판 칠까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나 봐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게 예쁘다 하시고 나름대로 사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2년째 갈등 중이었나 봐요. 지금은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심장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스러워 하시나 봐요. 정말로 그 인간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유진은 내가 낄 자리야. 여기서 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병원장 딸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라는 카드를 떨어뜨리고 그 카드를 선택한 것이야. 아, 자존심도 없지? 결혼식 전날 놀려부리는 나 같은 놈을 어떻게도 한다고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와서 매달려서 이런 더러운 일을 보느냐고. 유준아,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배려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러면 이런 일 볼 필요도 없었잖아. 그러면 이제 다 들킨 마당에 숨을 거 없다며 비아냥거리고 다 말했어요. 근데 두 모자가 그런 말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 병원장의 외동딸이 뭔 애인지 말이야. 나랑 같이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던 친구였어. 그때도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엄청 유명했거든. 얼굴은 못생겼어도 자기 아빠가 고치기로 했다고 이러고 있었고 진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던 애였어. 그래서 사실 학생 때부터 이미 아빠도 포기하고 내놓은 취급받던 애였어. 학교 다닐 때 흔히 볼 수 있는 양아치가 딱 여자였어. 당연히 그때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겠지. 같은 대학에 다니기는 했지만 동네가 많이 다르니까. 그러나 제 동네 출신 친구들끼리 한 번씩 모이면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친구는 바로 병원에서 얼굴을 성형수술했다고 했는데 학생 시절에 버릇은 고치지 못해 여전히 문제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네에 살던 여자애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인 병원장에게도 얼굴을 고쳐달라고 해서 가족 관계까지 어찌 된 게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옛날 살던 오피스텔도 동네에서 매우 비싼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자애는 점차 돈 문제도 있고 예쁜 외모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의 한계를 깨달은 듯해 보였죠. 결과적으로 이 둘의 결혼을 장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가족에서도 떨어져 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외모로만 남자를 유혹하여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참 어이없고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던 것 같았지만
예비 신랑이 과거 막연한 어둠을 숨겨왔고 속이는 위장 굴덩이에 유혹되어 미래가 무너지다니 참 로맨스 소설 같은 사연이었다의 젠장. 그토록 그녀가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이야. 내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그녀를 응원하며 희망과 행복이 그녀 곁에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연봉도 그 어마어마한 수준이어서 어깨에 대단한 부담이 쌓여 있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게임에서 돈을 잘 벌게 되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네요. 정보 좀 알려주세요. 다들 부유하게 살도록 하자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억대의 연봉을 받을 거예요. 아, 그런 사실 아니에요. 왜 그 정도로 과장을 해서 말씀하셨나 몰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토참과 주위를 속일 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연봉을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을지 이해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님 눈치를 살짝 살피던데 아무것도 모른 척 웃으면서 제 방향만 보다가 이해해주세요. 너무나도 곤혹스럽네요. 프로젝트가 한 가지라도 똑똑하게 풀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때도 많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맞죠. 선남선녀는 따로 없어요. 심지어 의사들의 며느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네. 혜연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말세가 좋은데 이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반갑네요. 함께 식사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만나요. 그 회원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날 시어머니가 살짝 민망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의사들이라고 거짓말한 게 들통났을 때는 모른 척 시침이 뗀 채 있었지만 그날은 우물쭈물 해명을 했어요. 아우, 지긋지긋한 인간들. 얼마나 돈 저는지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깔봤나 몰라요. 내가 동호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거짓말 좀 하지 않았다고요? 억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벌어들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해요. 괜찮아, 이런 생각 말고 대충 맞장구만 치면 돼요. 배드민턴도 더 이상 할 일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유진아, 괜찮아요. 자식이 내세울 게 없어서 자식 직업을 방사선사로 둔다든가 의사로 속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동호회에 돈만 볼 법한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내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다 보니 본성을 놓치고 있었군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병원장의 딸을 며느리로 삼을 것까지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하기야 그뿐만 아니라 외동딸까지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거란 생각까지 드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났겠죠.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아마 동호회도 이미 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겠구나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자랑질 벌써 하고도 남았겠다 싶었거든요. 두 모자는 뻔뻔하게 제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유유히 자기들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저 인간들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런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금방 답 나오더군요. 저희 결혼식이 토요일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 체육관에 찾아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호회 사람들을 향해 걸어오는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깽판이라도 칠까 두려웠는지 한달음에 저를 쫓아왔어요. 유진아, 여기 말도 없이, 아니 연락도 없이 일로 찾아왔어. 아유 말을 하고 지 그랬어? 힘들지. 잠깐 이쪽으로 와. 예비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급하게 제 팔뚝을 잡고 저를 체육관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찾아와서 깽판은 안 철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냥 그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봤으면 싶은 마음을 담아 무릎부터 꿇어버린 거였어요. 어머니, 지금 속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넷째 주시고 결혼한다던
그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여자 병원 물려받지도 못해요. 그 여자,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날라리, 양아치라 학교에서도 손 뗀 적 없이 그들의 부모님까지도 내어주는 자식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니 얼굴이 꽂혔고 순진한 척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이미 유명했다고 해요. 아니, 유진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사실이야. 아니면 그냥 결혼 파트너에 대해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어머니, 그 여자에게 선우가 방사선사인 것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여자에게도 정형외과 의사라고 거짓말 하셨다면서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내가 선우의 애인인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 집에서의 지원도 끊겨서 돈 많은 남자들을 꼬셔서 생계를 유지하던 내라고 해요. 선우가 의사라고 하니까 어디서 다른 남자와 만나진 않았을까? 선우 씨의 아이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다고 해요. 아,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아이를 낳은 뒤 검사를 받으면 다 들통나지 않을까요? 거짓말은 걔가 하는 거예요? 예비 시모는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 미심쩍하게 보이는 걸 지켜봤지만 그보다는 동호회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는 그 여자와 다르답니다. 나는 선우가 방사선사라 해도 사랑해요. 나는 선우가 방사선 기사임을 알면서도 6년 동안 사귀었거든요. 돈은 내가 벌어서죠. 근데 왜 날 이렇게 다루는 건가요? 그 꽃뱀한테 선우가 빠져도 어머님은 나를 말려야 했을 거 아닌가요? 같이 일어서서 지금 내게 외치는 건 정말 실수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예비 신랑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요. 단지 동호회 사람들을 까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었어요. 가식적으로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예비 신랑의 진짜 직업이 방사능 기사임을 폭로했고 예비 신부에게는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려 했을 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 울면서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은 당연히 성공적이었어요. 체육관이 얼마나 크고 천장이 높은지 소리치면 진짜 크게 울리거든요. 나는 고래 소리를 크게 한 후 예비 시어머니의 거짓을 하나씩 폭로했어요. 체육관 안의 사람들은 나와 예비 시어머니를 주시하며 운동은 중단하고 우릴 쳐다봤죠. 그 상황에서 나 혼자 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거짓이 폭로되자 창피해하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체육관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나는 처음에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다른 분들이 휴지를 주거나 일으켜 주더라고요. 모씨씨씨.